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살이 연하고 잔가시가 없어 인기가 있는 병어에는 영양분도 풍부한데요. 병어에는 칼슘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해소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단백질은 풍부하고 열량은 낮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병어를 고를 때는 눈이 맑고 살은 탄력이 있으면서 아가미가 선명한 선홍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버섯은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성분도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데요. 특히 잎새버섯은 면역 조절과 항암 효과가 뛰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연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잎새버섯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 건강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식재료 중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버섯은 영양이 많고 미네랄과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버섯은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약용과 식용 모두 가능해 가치가 매우 높은 버섯이 있어 화제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농장, 귀하고 특별한 버섯이 있다고 해 찾아왔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잎새버섯. 일본에서는 산에서 잎새버섯을 발견하면 기뻐서 춤을 춘다고 해 춤추는 버섯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약 15년 전에 일본에서는 잎새버섯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한다고 장려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잎새버섯 연간 소비량이 5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잎새버섯이 얼마나 좋으면 국가에서 장려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자세히 알아보니 미국 FDA에서 잎새버섯을 항암 치료 보조제로 승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실록에 보면은 세종대왕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이 있는데요. 버섯 중에 왕은 잎새버섯이고 맛 또한 으뜸이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을 정도로 잎새버섯의 맛 또한 훌륭합니다. 이렇게 좋은 잎새버섯을 우리 국민들도 저렴하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여 대량 재배 시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잎새버섯의 핵심 성분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라고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항암물질로 이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1.3과 1.6 성분이 함유돼 있어 항균성과 면역 증강작용 그리고 혈당 저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효능을 지닌 잎새버섯은 생육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는 특성 탓에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에 강주영 대표는 단연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잎새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스마트팜 자동재배 시설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잎새버섯은 자연에서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잎새버섯은 찬바람, 따뜻한 바람에 직접 닿게 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온도 역시 영상 10도에서 18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습도도 항상 95%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연에서 앞에 말씀드린 조건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잎새버섯이 재배가 되려면 온도, 대류현상, 습도 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40년 이상 버섯 연구만 하신 국가문화유산인 버섯 명인분과 함께 약 15년 연구 개발 끝에 스마트한 시설 내부에 냉방, 난방 장치 없이 간접적으로 잎새버섯의 생육 조건을 충족하는 스마트한 시설을 개발해 잎새버섯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였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365일 내내 잎새버섯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재배가 어려워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사야 했던 잎새버섯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양이 뛰어난 잎새버섯은 찌개나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잎새버섯 자체로도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어 소금이나 굴소스를 넣어 볶아 먹으면 간편하지만 아주 맛있는 버섯 요리가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독특한 향과 뛰어난 맛, 그리고 항암과 면역 증강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잎새버섯을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잎새버섯은 전 국민이 찾는 버섯이 될 겁니다. 저희랑 함께 잎새버섯 재배를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버섯을 공급하고 제가 오랜 기간 연구하여 개발한 잎새버섯 자동 재배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모두 같이 잎새버섯을 재배하여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이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움직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특히 무릎이 뻣뻣해지고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의 큰 관절 중 하나인 무릎, 다리의 움직임과 체중 지탱에 관여한다고 하는데요. 걷거나 뛰는 것처럼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때 무릎은 다리를 굽히고 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합니다. 관절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이가 들거나 과도하게 관절을 사용함으로써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 발생하여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시작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할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이 심하게 파괴되며 관절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와 근육에 손상이 오고 관절에 심한 변형이 오게 됩니다. 더 진행이 되면 관절의 심한 통증으로 보행이 매우 어려워지고 무릎 관절 부위뿐만 아니라 엉덩이 관절, 발목 관절까지 관절염이 진행되게 됩니다. 무릎에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미루지 말고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우선 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세한 병력을 분석하고 방사선 촬영을 진행해 무릎 관절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정밀한 평가를 위해 3차원 CT나 MRI 등 영상의학적 검사를 진행한다는데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 연골 손상 정도와 주변 조직 상태, 그리고 동반된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 질환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 구조의 변형과 통증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초기 단계인 관절염 1기 환자는 생활 습관 개선을 위주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관절염 2기, 3기 환자는 자가줄기 세포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술은 골반의 뒤쪽 뼈에서 골수를 채취하여 골수에서 자가줄기 세포를 분리하여 무릎 관절에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관절염 4기인 중증의 환자는 연골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절 손상이 심해지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데요. 이 수술은 손상된 관절 부위를 깎아내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로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술 기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봇 기술도 접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증인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다리가 O자나 X자로 휘어져 있는데 로봇을 통해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의 일자가 되도록 중심축을 맞추고 손상된 관절을 인공관절 수술 로봇으로 정리한 뒤 인공관절을 맞춰 넣는 수술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CT를 통해 얻은 환자의 무릎 상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3차원 입체 영상을 생성한다는데요.
이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무릎 구조와 손상 정도에 최적화된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으로 수술을 진행하면서 관절 모양과 인공관절의 형태, 삽입 위치, 절삭 부위를 세밀하게 확인하고요. 실제 수술 시 로봇은 사전 계획된 가이드에 따라 절삭하며 인공관절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한다는데요. 일반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의 무릎관절만 절개하여 교정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 다리 전체 교정이 어려워 수술 후에도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로봇 수술의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로봇을 통해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 로봇으로 절삭을 진행해 절개 범위도 좁고 정밀한 절삭이 가능해 오차가 적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후유증 걱정 없이 인공관절을 오랜 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 초반에는 보행 능력 회복을 위해 다리 근력 강화 운동에 집중하면서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높이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쪼그리고 앉는 등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이나 생활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관절염. 무릎이 붓고 통증이 지속되면 관절염 진행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하니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나 CD로 음악을 들었다면 이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즐기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실물 음반의 소장 가치와 디지털의 확장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스마트 앨범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음반 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과거에는 LP판이나 CD, 카세트 테이프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음반이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음악을 듣기 위해 매장에서 음반을 구매하거나 라디오를 통해 새로운 곡을 접했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CD처럼 실물 음반 역할을 하면서 스마트 기기에 구동할 수 있는 스마트 앨범을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40여 종의 특허를 보유한 IT 회사로 스마트 앨범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스마트 앨범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유통, 제조, IT 회사의 창업 및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업적 경험을 지닌 석철 대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꿈꾸고 그 가치가 시장에서 현실화되는 작업을 즐겨보자는 사업적 철학을 가지고 각 소속 멤버들과 함께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데요. CD 플레이어가 사라졌는데도 수많은 CD 음반들이 판매되는 걸 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시장을 봤더니 CD 음반이 디지털 스트리밍 대비 약 1000배 높은 객단가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자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구동되는 새로운 음반 포맷을 만들어서 출시하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인 통신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스마트형 포맷을 만들었습니다. CD 플레이어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CD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물 앨범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스마트 앨범을 개발했다는데요. 별도의 재생기기가 필요 없이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마이크를 통해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사 보기 기능을 비롯하여 뮤직비디오 감상도 가능하며 전 세계 팬들이 이용하는 팬 커뮤니티도 제공된다는데요.
게다가 음반 제작사는 스마트 앨범을 통해 음반 구매자의 사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음반 사업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티스트들은 누구나 제작 비용 없이 스마트 앨범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음악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생산의 모든 공정을 자동화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자가 앨범을 구매할 때 1대1로 앨범이 자동 생산되는 시스템이 적용돼 실물 음반을 출시하는 뮤지션들의 음반 출시 비용이 들지 않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그간 음원을 유통하면서도 제작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음반의 출시를 진행해오지 못한 글로벌 뮤지션들이 콘텐츠만 있다면 언제든지 무료로 음반을 출시하며 플랫폼 내 다양한 기능으로 자신의 팬덤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앨범은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된 자동화 생산 공정을 통해 제작된다는데요. 우선 기판에 부착된 스피커의 성능을 확인한 후 검사 결과를 기계에 부착된 모니터에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기판에 배터리와 전자기기 구동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요. 플라스틱 커버에 앨범을 넣어 조립을 완성한다는데요. 저희 스마트 앨범은 암호화된 초음파 통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앨범 내에 저작물의 복제, 배포를 방지해 정당한 구매자만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까지 500여 명이 넘는 K-팝 아티스트들이 스마트 앨범을 출시했고 약 900만 장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200여 국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음악 시장에서 CD 등 기존 매체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들과 협업하며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체와의 협업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앨범을 구매할 때 각 구성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백만 가지의 조합이 발생하게 되는데 각각의 소비자와 1대1로 그 조합이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전제가 돼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장은 이제 사용자의 주문에 따른 구성품을 1대1로 다 적용시키는 과정이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번 구매된 조합은 두 번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 앨범 자체가 자산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이 앨범 구성은 나밖에 없는 형태의 앨범을 9월에 출시하게 됩니다. 음반 수집의 즐거움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암호화된 초음파 통신 기술을 통해 더욱더 편리하게 음악 감상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앨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두유 제조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두유 제조기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두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소음 걱정 없이 편하게 대용량의 두유를 만들 수 있는 두유 제조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건강과 웰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집에서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홈메이드 요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가정집. 건강에 좋은 식품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는 오선주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과연 그녀가 챙겨 먹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유 한 잔으로 생활을 시작하고 있어요. 두유는 뼈 건강에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들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시고 있어요. 오선주 씨는 두유를 사서 마시는 것이 아닌 두유 제조기를 사용해 두유를 직접 만들어 마신다고 하는데요. 두유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두유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고요. 혹시라도 첨가물이 들어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유 제조기를 사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에 쓰던 제품은 일체형에다가 소음도 심하고 음식물이 바닥에 눌러붙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알아보다가 지금의 두유 제조기로 두유를 만들어 마시는데 아주 편해요.
오선주 씨가 사용하는 이 제조기는 대용량 크기로 여러 번 조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는데요. 그렇다면 두유 제조기를 이용해 두유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콩 60g 정도 넣고 물 400ml 정도 부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잘 닫은 후 소음 차단 덮개를 덮어주고 두유 버튼을 눌러주면 끝! 4종 12엽 분쇄 칼날로 영양소 파괴 없이 입자를 곱고 균일하게 분쇄해준다는데요. 약 23분 후 고소하고 진한 두유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맛과 영양이 풍부해 아이는 물론 어른의 입맛도 사로잡는 두유. 특히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하루하루 근육량이 줄어드는 중년층에게 좋은 영양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두유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펙틴이 풍부해 장 건강을 돕는 사과와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돼 눈 건강에 효과적인 당근을 넣고 주스 버튼만 눌러주면 영양 가득한 건강 주스도 뚝딱 만들 수 있고요. 특유의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단호박 스프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단호박과 양파, 생크림 등 각종 재료를 넣고 물을 부어준 후 수프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기만 하면 맛있는 단호박 수프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재료만 있다면 다양한 음식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이 제조기. 세라믹 코팅으로 눌어붙음이 거의 없고 사용 후에는 물만 넣어 고온 세척 모드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세척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유 제조기 하나로 두유랑 건강 주스, 죽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이 거의 없고 세척력이 좋아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간편한 사용법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이 제조기.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걸까요? 저희 브랜드는 진공 포장기, 두유 제조기 등 일상 속 건강하고 실용적인 주방 가전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생활 가전 제품 브랜드입니다.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철학 아래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고집합니다. 이번에 선보인 두유 제조기 같은 경우에는 작동 시 귀에 꽂히는 불편한 소음, 안전히 갈리지 않아 남은 잔여감, 일체형으로 세척 및 관리가 불편한 점 등 여러 부분을 개선하여 보다 편한 제품을 개발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웰빙 바람을 타고 집에서 건강식품이나 간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주방 가전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소음 차단 덮개로 소음을 최소화하고 고온 세척으로 편리하게 세척 가능한 두유 제조기로 두유를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실용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실속형 가전제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을 구입하는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맛이나 가격뿐만 아니라 영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체크한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든 비타민 나무 열매를 원료로 만든 유기농 비타민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건강 중심의 식품 소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유기농 제품이나 아사이베리 등 슈퍼푸드 그리고 비타민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회사들은 유기농 제품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주의 건강식품 브랜드를 선보인 김상근 대표를 만나보았는데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며 깨끗한 원료와 정직한 제조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회사에 근무하며 많은 제조사를 만났는데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화학 성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게 과연 인체에 대해 안전할까? 과연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을까 생각하며 자연이 준 것이야말로 인체에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안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기농 식품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식품 산업은 토양오염, 물오염,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자연에 대해 생각을 갖게 되었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유기농 사업을 하고자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 원료 개발과 품질 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유기농 원료 인증과 건강식품 연구 경험이 풍부한 팀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유기농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유기농 설탕과 밀가루 등 맞춤형 건강식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유기농 비타민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화학 첨가물 없이 오로지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하여 만든 종합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원료가 생산되는 곳은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 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생하는 비타민 나무 열매를 사용한다는데요. 이 지역은 맑은 물과 공기, 토양을 가진 청정 지역으로 비타민 나무 열매가 영양이 풍부한 종자로 자란다고 합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복용하는 비타민 제품들이 오히려 합성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아이들, 위가 약한 어른들에게는 더 큰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진짜 자연에서 온 비타민은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천연 유기농 원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실이 바로 이 유기농 비타민 제품입니다. 유기농 원료를 계약 재배하여 수급하고 품질 관리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비타민 제품을 제조한다는데요. 특히 열에 취약한 비타민의 특성을 고려해 원료는 냉동과 냉장으로 보관하고 최소 가공과 저온 처리를 통해 영양 성분 파괴 없이 추출 및 농축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배제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해 알레르기 민감군도 섭취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비타민 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이 제품은 천연 비타민 C와 E를 비롯해 오메가 지방산과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풍부한 항산화 성분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자연 그대로의 영양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합성 비타민과 달리 흡수율이 높고 위에도 부담이 적어 어린이나 고령층 모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은 60ml씩 하루 1에서 2회 섭취하시면 됩니다. 유기농 천연 비타민이기 때문에 공복에도 부담이 적지만 흡수율을 고려해 식후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온 천연 비타민이기는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비타민 섭취에 부담이 되실 텐데요. 물이나 음료에 희석해 드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아이스크림, 시리얼, 꿀 등 다른 음식에 같이 넣어 섭취하시면 좀 더 편하게 비타민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식품을 제대로 챙겨 먹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제는 자연에서 온 원료, 천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유기농 비타민 제품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회사의 기본 철학은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없다면 절대 만들지 않고 자연이 준 식품이어야 한다입니다. 제품 하나하나가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제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노년층, 반려동물 등 각 생애 주기에 맞춘 유기농 건강식품 라인을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데요.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피부 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PRF 주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피부 노화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요.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줄어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30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피부 탄력이 저하되어 얼굴 곳곳에 주름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외선 노출이나 건조한 날씨, 미세먼지, 잘못된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소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는 시술 중 하나로는 PRF 주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PRF는 플레이트릿 리치 피브린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는 재생 혈소판 섬유소 주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PRP, 즉 혈소판 풍부 혈장과 비교되는 용어입니다. PRP를 만들기 위해서는 혈액을 뽑아서 만들기 때문에 혈액의 응고를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PRF는 항응고제 없이 만들기 때문에 피브린이라는 유용한 섬유소가 포함됩니다. 항응고제 없이도 응고되지 않는 주사제를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PRF 주사는 피부에 유효 성분을 직접 주입하여 피부 개선을 돕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피부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나이와 직업, 노화의 원인 및 정도를 고려하여 주사의 위치와 용량, 시기 등 맞춤 시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PRF 주사 시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 분리를 통해 고농도의 혈소판과 백혈구, 혈장을 분리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활성화 과정을 거쳐 PRF 성분이 필요한 부위에 주입한다고 하는데요. 약 15분 정도의 짧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항응고제가 들어가지 않아 볼륨 형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혈액으로 만든 주사 시술이라서 부작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사 시 통증이나 멍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의 간염, 체혈 부위의 멍이나 염증 등이 있습니다. 최근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대인들의 중요한 관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데요. 만약 주사 시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술 전 의료진과의 면밀한 상담과 진단을 통해 시술 방법과 부작용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랍니다. 정인선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PRF 주사의 원리는 뭘까요? 네, PRF는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특수한 조작 등으로 응고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제에는 피브린이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피브린은 체내에 들어가서 아주 조밀한 섬유소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해 속도가 늦춰지거든요. 그러므로서 주변 조직으로 성장인자, 면역인자 등의 방출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조직 재생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활성화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때 혈소판의 형태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혈소판 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성장인자, 면역인자들의 방출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PRF 주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얼굴이나 목 같은 피부에 주사를 함으로써 피부 재생과 탄력, 미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피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진피 재생을 도와줘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주사는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관절염 같은 곳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요즘 줄기세포와 같이 동시에 사용하면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시술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일날은 사우나나 심한 운동을 피하시면 좋고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항산화 영양소 같은 거 섭취도 도움이 될 것이고 금연 절주도 물론 중요합니다. 피부 노화로 고민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피부 노화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일단 뭐 레이저나 고주파 같이 열을 발생시켜서 진피를 자극하는 방법, 또는 PDRN이나 히알루론산 같이 어떤 물질을 직접 주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줄기세포나 PRF 같은 첨단 의료 기술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받은 병원을 우선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전문 의사가 직접 상담과 시술을 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일수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교과, 비교과, 수능을 아우르는 토털 학습과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는 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입시는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학생들의 삶에서 대학 입학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입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인 학습 습관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학원, 입시 컨설팅을 비롯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입시 전문 단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대형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이하의 학생들로 반을 구성해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모든 수업은 올인원 학습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는데요. 우선 강사의 수업을 듣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는 문제를 다시 한번 강사에게 점검받고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진도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1:1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 학습의 빈틈을 메운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모르는 부분을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하는 비효과 활동도 챙겨주시는 것이 좋았고,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집중이 잘 안 되는데 학원 내에 있는 자습실이나 독서실을 이용하니까 더 집중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올 1등급을 맞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 김대니 대표는 정기적으로 강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데요. 강사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곧 학원의 성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1년에 4회 분기별로 직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매년 수능 당일은 학원 내 자체 휴강을 하고 교직원 연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복지가 정말 좋습니다. 보통 학원에서 육아휴직 제공을 잘 안 해주는데 여기는 육아휴직이 가능해서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일에 대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강의 후에는 편안하게 쉬고 강사끼리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대표님이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강사들은 체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서 좋습니다. 학생들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은 아마도 대학교 입학 준비 기간일 텐데요.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공부 전략과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제공하는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대니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영어 강사로서 성장하면서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한 과목만으로는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데 약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단순히 내신 성적만으로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그리고 아이들의 멘탈 관리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을 꿈꾸면서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선생님들이 조금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자존감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사교육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떻게 다른 직장들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학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학원을 보내주신다는 건 학부모님들의 니즈는 아마 시험에서 강한 아이를 만들고 싶은 걸 거예요. 그래서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는 초등학교 학년부터 저희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보듯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약점을 발견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 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교과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멘탈적인 관리까지 전인적인 관리를 하려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학원 원장님들께서 많은 교육적인 니즈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경영 컨설팅을 하는 전문 분야가 있지만 이게 사교육이라는 부분이 좀 특수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내공과 실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졌던 그런 노하우들이 제가 이제 사교육 쪽에서 대형 학원을 운영한 지 그래도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가졌던 그런 노하우들을 저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후배 원장님들에게 하나하나 바로 내일 써먹을 수 있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크게 도움이 되었고 힘든, 특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학원 하던 원장님들이 많이 힘드셨는데 이때 극복할 수 있는데 제가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학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 학원의 사이즈가 크고 교육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거기서 나온 이익들을 저희 지역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런 아이들에게도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질환인 암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암에 대한 치료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방요법을 통한 암 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대부분의 현대인은 잦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질병 중에서도 암은 사망 원인 1위로 꼽힐 정도로 누구에게나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데요. 암 투병 및 유병 환자 수는 약 100만 명에 이르며 매년 암으로 진단받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암 치료 방법은 크게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양방은 구조의학이고 한방은 기능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의학에서 가장 큰 장점이 실은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거고 암 치료에 있어서 그 다음에 수술로 잔존암을 처리를 하거나 수술이 안 될 때 하는 게 이제 방사선과 항암화학요법이에요. 한방은 그 썩은 열매가 만들어지게 된 그 나무 자체, 그러니까 내 몸이 더 이상 썩은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게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더 주안점으로 해요. 암세포는 일반적인 세포와 달리 성장인자가 없어도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빠르게 퍼지고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암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과 잘못된 생활 습관이 암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담 시 환자의 심리 상태와 투병 의지를 파악하고 환자의 안 좋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찾아내어 그것을 고치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혈액은 44%가 적혈구, 55%가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백혈구와 혈소판은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백혈구 혈소판은 CBC 검사로 충분히 병리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러나 적혈구와 혈장은 기본 검사에서는 빈혈과 모양 이상만 간단하게 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많은 적혈구의 병리적인 증상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정확하게 적혈구의 병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암 치료 방법으로 한약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약재 중에서도 운모는 이산화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복합 미네랄 한약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식습관에서 부족하게 섭취되는 이산화규소를 공급해 혈관과 혈액 조직을 재생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온열요법이 있다는데요. 대부분의 암 환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이 차가운 경향이 있어 온열요법을 통해 몸의 온도를 높여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바쁘게 사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는데요. 암 환자들이 현재 상태에 적합한 치료를 하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재활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박우희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암 환자의 식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식품 지연성 면역 알러지 검사, 혈액 검사를 권고해서 암 환자 개별 맞춤으로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시간차를 두고 지연성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게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모든 암 환자분들에게 공통으로 권고드리는 내용은 차가운 음식, 그리고 회, 육회, 생것, 날것 음식,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 식단에서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것으로 권고해드리고, 그리고 땅에서 나는 건강한 유기농, 무농약 위주의 건강한 음식을 잘 섭취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은 뭘까요? 시공간의 밤이 9시 반부터 새벽 3시 반까지세요. 그래서 늦게 자면 어떻게 보면 몸의 회복이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9시 반과 새벽 3시 반을 최대한 넣어서 7시간에서 8시간 그 정도로 넉넉하게 잠을 주무시는 게 가장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방법이고요. 탄단지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중요하세요. 왜냐면 요즘 특히나 고기를 먹으면 암이 더 커진다는 어떤 풍문을 들으시고 고기를 끊으시는 암 환자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고기든 물고기든 단백질을 꼭 드셔야 된다고 권고를 드려요. 왜냐면 우리 몸의 암세포를 죽이고 이겨내는 면역세포는 단백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잘 웃는 것. 우리가 웃을 때 엔돌핀, 세로토닌, 그리고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우리 몸의 면역 상태가 더 좋아집니다. 네.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1기, 2기 암 환자분들은 재발의 공포에서, 그리고 3기, 4기 암 환자분들은 암 자체가 주는 그 죽음의 공포에 굉장히 눌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암으로 이겨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겨내는 방향으로 가든 아니면 4기나 말기 암 환자분들이 이 암을 통해서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든 어느 과정에서도 내 몸과 마음과 내 인생을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나가면 그래도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조한 환절기에는 콧물이나 재채기가 심해지는데요. 이때 잘못된 방법으로 코를 풀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코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쪽 코를 막고 세게 풀면 코 점막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코를 번갈아서 한쪽씩 살살 풀어줘야 하고요. 코가 막혀 답답할 때는 코 속에 생리식염수를 조금씩 흘려주면 콧물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콧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찬 공기와의 접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